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을 보시면, 엄청 올랐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게 리테스트 좀 한 다음에 잘 버티면 이거 상단 뚫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상단을 뚫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게 또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리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 여기나 이제 여기나 이쪽이죠.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보면 어찌됐든 간에 요 라인이 펼쳐지는데요. 이게 이제 268 정도에서 275 정도거든요. 그래서 26,800에서 27,500 정도를 비트코인이 지켜내면 그러면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쪽 매물대를 이제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쭉 가도 좋지만 한번 눌렸다 가면 참 좋은데, 근데 눌렸다 안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요때처럼 그냥 조금만 눌렸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수렴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서 좀 넓게 진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여기 타이트하게 딱 자리 잡는 것도 손익비 측면에선 아주 좋은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입절을 좀 했다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분할로 천천히 재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쇼스퀴즈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쇼스퀴즈가 많이 나온 건 아니라고 해요, 주경 대표가. 그래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많이 사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롱을 일부러 청산을 시킨 다음에 롱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아직 쇼스퀴즈가 많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도 쇼스퀴즈가 이런 것들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숏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만약에 숏을 계속 이 상황에서 치고 해서 숏 물량이 만약에 늘어난다 하면 이건 오히려 쇼스퀴즈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50대 50 얘기하면서 거기서 현물 더 실어야 된다, 지금 이런 하락이 왔을 때. 아까 전에 이제 요런 차트 장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하락이 왔을 때 지금 기회다, SEC가 뭐 하던 거 기회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잡은 분들은 지금 알트고 뭐고 다 달달하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숏이 지금은 막 태워질 때예요, 연료로. 그래서 숏이 막 이렇게 막 들어오면 이 구간에서 살짝 눌림 줬을 때 이거 숏 타고 싶거든요. 이거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니까 이거 숏 되게 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숏을 많이 탈 텐데,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어정쩡하게 수렴을 하면서 위로 올려주면, 이러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청산이 나기 때문에 계속 연쇄적으로 청산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S&P들 보면은 이런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보라색 선으로 전환됐을 때가 되게 좋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좋아지는 모습이고,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생각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년 말부터, 여러분들 뭐 제 영상 예전부터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주의 시간이 온다, 캐시우드의 시간이 온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금리 동결이 다가올수록 이거는 호재다,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 신흥국의 시대가 오고 특히 인도 주목받을 거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주목을 받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때 당시만 보면 에이 설마 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지금 6월 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끽해봐야 저점을 기준으로, 변곡을 기준으로 하면 뭐 한 3, 4개월인 거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6, 7개월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주식장도 이 정도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리고 코인도 엄청나게 바뀌겠죠. 근데 주식을 보면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 이거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재료가 특히 안 좋을 때는 진짜 안 좋은 재료만 계속 나오고, 또 좋아지는 분위기가 딱 바뀌니까 좋은 재료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키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냈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분할로 익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난센의 CEO가 그 얘기를 합니다. SEC 거래소 공격 직후에 전통 금융의 거인들이 시장에 진입했다. 석연찮다. 이거 자꾸 제가 막 음모론 이런 얘기 여러분들 제가 한동안 하다가 이게 좀 반응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게 좀 안 해야겠다,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방송에만 좀 언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번 블랙록은 너무 진짜 대놓고 해서 이게 진짜 음모론이 맞냐 아니냐라는 거를 헷갈릴 정도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보면 EDXM 제가 언급한 다음에 갑자기 공식 출시해버리죠, EDXM을. 그러면서 얘가 어떤 얘기합니까? ETF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전통 금융 거인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블랙록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위즈덤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인베스코까지 오고, 지금 SEC에 지금 현물 ETF를 연달아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사실 얘가 트리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꺼질 상승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재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 지금에 나오는 이 재료들은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나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낮을 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호재가 맞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와중에 나오는 뭐 코인베이스의 상장이라던가 아니면 ETF, 선물 ETF 승인해서 거래하는 날이라던가 아니면 2017년 말에 있던 CME 거래소 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정말 엄청난 호재인데, 이미 그 전에 엄청나게 올라있는 상태에서 그런 재료가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고점의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홍콩과 이 현물 ETF 신청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 CG도 그런 얘기를 짱뽕짜오도 그런 얘기 하는데, 보면은 이 시타델과 피델리티, 그 다음 찰스 슈왑 이들이 만든 거래소 CDXM이죠. 얘네들이 갑자기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완벽한 타이밍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지금 좀 약간 고점에서 나오는 형태가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상승세기 형태가 됐다가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알트들이 보면 개별 알트들만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일단 도미넌스가 오르니까 더 오를 거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수이라든지 스택스라든지 지금 잘 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게 아닌 애들은 잘 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꺾이는 그 순간에는 그때 못 올랐던 애들이 갑자기 오를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오를 때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는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게 알트, 특정 섹터 알트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애들 잘 보셔야 되고, 그걸 이제 계속 나눠서 매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가 꺾이는 게 확실히 일어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알트로 또 바꿔주는 작업 전부 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분할로 또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 우리가 그걸 한번 노렸다가 비트코인이 오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아예 다 바꾸지 말고 분할로 계속 조금씩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뭐라 그랬죠? 하락했을 때 그때 써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때 쓰신 분들은 정말 용감하신 분이고 아주 박수를 쳐드릴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주봉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MA20과 MA200선을 지금 교차해서 올라갈 만한 그런 캔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봉 마감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봉 마감이 되려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는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양을 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건데, 사실 지금 이게 기준이 27,939의 기준인데 지금은 우리가 28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와 있겠죠. 주봉상에서 이러한 캔들 모양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인데요. 그런 거는 이제 뭐다?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캔들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먹는 캔들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니까 여러분들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 지명자가 인플레이션 2%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2%를. 근데 제가 이거 오늘 제 텔레그램에도 남겼는데요. 제 텔레그램에는 어떻게 남겼냐면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은 자, 앞으로 시장에는 계속 2%에만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갑작스러운 우디드급 태세 변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직전 FOMC 동결로 끝났고, 동결에서 인하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으로 시장을 흔드는 게 계속 될 건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갑작스럽게 휙휙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면에서 뭘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뜯어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발언밖에 없다. 왜?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내려지는 인플레이션은 계속 줄어들었고 어느덧 2점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2%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 CPI 발표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7월에 CPI가 기대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6월 21일이고 7월까지 우리가 7월 CPI 보고 결정할래요 하기에는 너무 간극이 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본질적인 걸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연준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2%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다만 자산시장의 과도한 그 반등을, 그러니까 개미가 지금 빠르게 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개미가 언제 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타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코인에서 언제였죠? 2021년. 근데 비트코인의 저점은 사실 2019년에 한번 나왔었고, 중간에 한번 미니 불장이 왔다가 2020년 3월 코로나 빔 때 또 한 번 저점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들어올 때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간극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간극이.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목적지를 봤을 때는 이들이 목표로 하는 2%와 지금 트루플레이션이 간극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반영이 돼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래서 계속 현금 잘 갖고 있다가 그럴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오르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계속 나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가 홍콩 모 거래소에 은행 계좌 발표했다. 이거는 그냥 중국에서 그냥 대놓고 밀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올해 홍콩이 그리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관련 청사진의 전망이 밝아졌다. 근데 이게 홍콩을 뭐라 그러죠? 중국이잖아요. 이걸 보셔야 된다. 자, 인베스코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SEC의 현물 ETF 출시의 승인을 재신청합니다. 블랙록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일경을 갖고 있는 블랙록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럼 이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 주식을 사고 있고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코인베이스와 커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게 다 뭐예요? 미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뭔 얘기 계속했습니까?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죠?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지금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코인에서 중국은 올리려고 하고 미국은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 미국과 중국 둘 다 매수를 할 거다. 근데 그래서 미국이 테전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요번에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은
USDC, 서클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을 더 많이 발행을 해서 이거를 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인데, 일단 그 전 단계는 블랙록과 여러 기관들의 현물 ETF 신청과 그 다음에 SEC가 다른 거래소들을 때려잡으면서 얘네들 기관들이 진입하기 편해졌고, 그리고 커스터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묶어가지고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EDXM까지. 미국은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서클도 본격적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까지 발행이 된다, USDC까지 추가적으로 많이 발행이 돼서 시장에 유입된다, 그러면 이미 테더는 시가총액이 거의 올타임 하이를 갔어요. 근데 USDC가 엄청 떨어졌죠. 얘네만 복구한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의 지금 가격은 상당히,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디레버리징 한 거를 레버리지를 하는 것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2020년 후반에는 상승장 초입에는 뭘로 왔냐? 디파이로 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상승장 초입이 맞다면 뭐가 와야 될까요? 또 디파이가 와야 될까요? 저는 이거 NFT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FT를 이용해서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메타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스터디를 해서, 저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에 띄는 건 블러인데, 블러는 에어드랍 될 게 좀 많아서 그게 조금 그 공급이 작용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매도세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고 있고, 그게 많이 끝난다면 저는 블러도 생각해 볼만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 자산의 발전 초석이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화폐의 역사를 봤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금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의 화폐의 발전 초석인데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어떤 자산의 형태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디지털 시대는 상상하기 어렵다. 근데 미래에는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네트워크에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서 경제 발전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디지털 경제에서의 블록체인은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앞으로의 그 국가들의 정책을 보면, 정책 방향을 봤을 때 다 디지털 경제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CBDC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합니다. 자, 그럼 이 방향이 결국 디지털 경제라는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없이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 시점에 비트코인 올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디지털 경제 비트코인 사야 돼, 아니 암호화폐 투자해야 돼, 뭐 은행에서 돈 좀 빼올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뭐 일주일, 2주일 전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지고 SEC가 소송한다 그러고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이럴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코인은 사기다 겁니다. 변한 게 없어요. 당장 변한 건 가격밖에 없어요. 외부적 요인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뭐에 집중해라? 본질에 집중하세요. 본질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누가 옆에서 흔들어 대든 그냥 흔들리지 마시라고. 본질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투자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매에 어울리는 사람인데 자꾸 나는 투자자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매매만 하던지, 내가 투자를 할 거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이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해하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항상 뭐 장투가 맞다, 뭐 스윙이 맞다, 단타가 맞다 이런 걸 명확하게 규명하지 마세요. 뭐 차라리 스윙이랑 단타가 맞다는 괜찮아요. 왜냐면 리스크가 그만큼 낮으니까. 근데 내가 장투가 맞다고 확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흔들기가 왔을 때 다 떠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막상 재료가 엄청나게 터지니까 다시 한번 기웃기웃하죠. 그런데 기웃기웃하려고 보니까 내가 무포자일 때 이 차트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포자인데 이 차트 보면 와 이거 딱 봐도 여기 떨어졌다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나는 여기선 못 사. 근데 여기서 이미 산 사람들은 중간에 익절 좀 했어요. 아 익절 좀 했는데 익절금으로 요 구간에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 가면 위아더 월드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가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또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컨셉을 명확하게 정하되 명확하게 어떻게 정하지는 말고 그런데도 또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이런 거. 제가 특히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요. 장투하지 마시라. 제가 봤을 때 장투로 잘 되는 사람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스윙이나 단타 하셔라. 대신 스윙이랑 단타를 하되 뭐다? 다 익절을 해서 현금 100을 만드는 건 절대 하지 마셔라. 그러면 됩니다. 그럼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멤버십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현물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픽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점에 잘 매수를 했고요. 현금 비중도 잘 지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만 보면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가 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멤버십이랑 차등을 둬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좀 뭔가 내가 멤버십에 들어와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코인을 타겟이랑 이런 것들을 진입가랑 타겟이랑 이런 것들 좀 제공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방이 또 있어요. 선물방은 멤버십하고는 별도인데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포지션을 해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롱으로 이렇게 또 픽이 달성을 했고 그 다음 숏은 이게 해칭용으로 한번 해봤는데 아쉽게 숏은 안 됐고 근데 보면 그 이전에 롱이 이미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 타겟을 다 갔다. 그래서 보면은 25,000원인데 28,000원이니까 거의 3,000불 입전하고 이 정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선물을 하는데 좀 타점이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